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 교수, 최병국 전 월간조선 편집장, 김태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곧 새누리당의 새 원내대표가 결정됩니다. 비박계 나경원 의원과 친박계 정우택 의원이 대결에 나섰는데요. 결과가 나온 대로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국정농단으로 독일에서 피신 중인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피신 중인 와중에도 여러 가지 위증을 지시한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녹취록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사무총장이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엑스를 적으라고 했다고? 예, 회장님이 지시를 했고, 최순실 씨가 지시를 했고, 박건영 과장이 기획서를 만들고, 박건영 과장하고 본인하고 그 기업을 방문했고, 안종범 주석이 또 확인 전화가 왔다. 잘 됐냐고. 이걸 다 얘기를 한 겁니다, 벌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얘기하는 거 못 막았어. 아니, 저기 정동춘 이사장님하고 김필승 이사님도 막으려고 했는데 본인이 너무 완고해가지고. 뭐 SK에서 지시받고 그런 적이 없고 한번 부탁을 해보라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게 SK에 70억 원 요구했던 거를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불발이 있었던데 그거를 지금 위증을 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최순실 씨 쪽 입장에서는 뭐 대통령도 그렇지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일단 2톤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SK도 자발적으로 내려고 그랬다가 우리가 이거 뭐 부담스러워서 돌려줬어.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싶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 와중에서 약간 압력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미 진술했다고 하니까 최준실 씨는 아니 그걸 왜 그렇게 얘기했어? 거기들이 알아서 가져와서 우리가 돌려줬다고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그 진실을 어떻게 가리려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사실 막아질 수가 없죠. 이미 다 저 게이트가 보도가 돼서 밑에 있는 그 관계자들도 이제 각자 도생의 길로 나온 상황에서 최준실 씨가 아무리 독일에서 저렇게 지시한다고 한들 그게 은폐가 잘 되겠습니까? 자, 최순실 씨는 저거 외에도 고영태 씨와의 만남에 대해서도 위증을 하라는 듯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예. 나랑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네. 가방 관계비를 납품했다고 그러지 말고 네. 옛날에 뭐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알았는데 네. 그 가방을 발레밀론가 물론 그걸 통해서 왔고 네네. 그냥 체육을 관심이 있어서 그 지인이 알아서 이렇게 연결돼서 내가 많은 도움을. 네, 그런데 고영태 씨는 국정조사에서 최순실 씨와의 인연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최순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됐냐? 2012년경에 우연찮게 빌로밀로라는 가방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때 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가방 좀 가지고 와서 좀 보여달라고 신상이 있으면. 그래서 그걸 보여주러 간 자리에 최순실이 있었습니다. 네, 최 편집장님 원래는 처음에 소문이 났던 거는 두 사람이 뭐 유흥업소에서 만났다 이런 소문이 났었잖아요. 그런데 이 뭐 가방업체 때문에 만났다 안 만났다 왜 말이 엇갈리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 고영태 씨가 빌로밀로라는 가방 때문에 만났다. 2012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부분을 신뢰하지가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증언이 있잖아요. 그 유흥업소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증언도 있고 네. 그 후에 2012년에 만나서 본격적으로 가까워졌다. 이런 거라면 혹시 모르겠는데 네. 처음 만난 시점이 2012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유흥업소에 같이 근무했던 그 직원들이나 이 사람들 증언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증언 자체를 믿지 않고 그러면 최순실 씨는 왜 이 빌로밀로라는 가방을 통해서 만났다고 얘기하지 말라 저런 식으로 예. 얘기하고 있냐면 저는 그건 이렇게 추측을 하죠. 빌로밀로라는 가방이 등장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연결이 됩니다. 네. 박근혜, 최순실, 고영태 이렇게 셋의 연결고리가 빌로밀로라는 가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최순실 씨는 국내 상황이 어두우니까 저기 독일에 가 있어서 네. 얘기가 여기까지 진전돼 있는 걸 잘 모르고 네.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과 연결고리를 자르려고 한 거죠. 네. 그런데 이미 국내에서는 거기 이상으로 나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국내 실정에 어두워서 아마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처음에는 이 미르 K재단 사건 정도로만 끝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르 네. K재단과 고영태 씨 이거는 거를 완전히 분리시키려고 네. 했죠. 이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네. 여기에서만 설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자기하고 고영태 이거는 또 별도의 관계로 네.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그게 뭐 연결고리들이 다 하나둘씩 드러나잖아요. 네, 그런 것 같. 관심이 네. 저 해석은 궁극적인 해석인 것 같고 저는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하고 사적으로 만나는 사적인 인연으로 일을 했던 것을 숨기려고 하는 거 굉장히 애를 쓰고 있구나. 네. 네.
사적으로 만난 사적으로 것이요. 만난 거는 어쨌든 없애라. 네. 2012년 저는 그 이전에 저를 만났다고 봐요. 사적으로도. 그러니까 그 사적인 만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공적인 만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공적인 만남은 뭡니까? 빌로 밀리라는 회사를 통해서 왔다. 탓할 수 없잖아요. 네. 그 이전에 가방 관계, 그럼 왜 또 그 가방을 찾았지? 왜 고용태를 소개했지? 등등가 나오다 보면 이 이야기가 더 복잡해지고 네. 사적인 인연으로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공적인 관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닌가 싶은 네. 생각이 들고 또 그 이후에도 두 사람이 갈라선 걸 보면은 사적인 문제로도 갈라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저 전화를 통해서 끝까지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도 생생하게 엿보인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최순실 씨가 이 미르재단 정도로만 이 문제를 이렇게 매듭지으려고 했다는 부분이 어제도 녹취록을 통해 공개가 됐는데요. 최순실 씨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는 녹취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큰일 났네. 그러니까 예. 그거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네.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네.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 몰아야 되고 이성원이도 예, 예. 아주 그 계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네.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예, 예. 이걸 하지 않으면 네. 우리가 안 시키면 다 죽고. 네, 민현주 교수님, 그래서 예전에 그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이 이성환 사무총장이 자신한테 5억을 요구했었다면서 뭐 미친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처음에.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는 모든 것 관계를 갖다 이게 이 상대방이 부정한 요구를 한다든지 네. 돈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 배경에 공적인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로 예. 치부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이 인터뷰 녹취록을 들으면서 느끼는 생각이 최순실 씨가 말로는 뭐 큰일 났네, 다 죽어 그러는데 제가 뭐 최순실 씨가 원래 말하는 톤을 잘 모르긴 하지만 네. 생각보다는 되게 여유가 있어요. 네. 나긋나긋한 네, 느낌이에요. 네. 별로 이게 이 사안의 심각성을 잘 모르거나 네. 네. 아니면 뭐 이렇게 그들이 나가서 뭘 한들 별 큰 문제가 안 될 거라는 약간의 그 자신감 네. 그런 부분이 좀 느껴져서 최순실 씨가 외국에 있어서 정보를 잘 몰라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그 대통령이라는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건지 그걸 네.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차은택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아마 너무 믿은 것이 아닌가. 사실 네. 아마 이거를 국내에 있는 누군가 전화할 때도 이게 아마 녹취가 되고 있었다는 것은 아마 까마득해 몰랐을 것 같습니다. 차은택 씨와의 관계도 굉장히 부정하는 듯했지만 차은택 씨는 국정조사에 나가서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귀국이 늦었어요. 네. 해외에서 최순실 씨와 통화한 적 있습니까? 네, 일본에서 한 통화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습니까? 그때 최순실 씨가 본인과의 관계는 테스타로사에서 만난 거다. 커피숍. 네, 그리고 커피숍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서 만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문화 쪽에 관련돼서는 본인은 잘 모르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알겠다라고 하고 길게 통화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침 속에서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검찰에서 조사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국민 여러분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사실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입을 최대한 맞추려고 한 것 같은데요, 김태현 변호사님. 그런데 뭐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결국 뚜껑을 열고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요, 그러니까 그 최순실 씨 저 녹취를 들으면서 네. 하나 그러면 다행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우리가 최순실 씨가 독이 있고 막 신변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했을 때, 야 국내에서 누가 다 기획해서 일부러 다 막아놓고 네. 그 정리 다 해놓고 나갔다. 뭐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되겠어? 막 이런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의 지금 녹취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여기 정비가 안 된 것이거든요. 만약에 최순실 씨가 이거를 완벽하게 틀어 막으려면 출국하기 전에 측근들 불러서 너 이거 이렇게 진술 이렇게 쫙 정리를 하고 왔을 네. 겁니다. 예. 태블릿 정리를 했겠죠. 근데 지금 나가보니까 이게 터진 거예요. 그 전화해서 야 이거 나는 뭐 가방은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책상도 그냥 놔두러 그랬다면서요. 이렇게 부랴부랴 정리하는 걸로 보면 국내에 있을 때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질 건 모르고 나름의 준비를 못한 것 같다. 네. 그게 결국은 검찰 수사, 특검, 헌법재판, 국정조사까지 이어지는 이 진실을 밝히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우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네. 거기서 최순실 씨가 야 이거 잘못하면 완전 우리 다 죽겠는데 라고 해서 독일 나가기 전에 정리 쫙 해놨으면 네. 아무것도 안 밝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행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최순실 씨가 지금 상황을 잘 모르고 있어요. 이건 확실합니다. 잘 모르고 있어요. 독일에 갔을 때도 잘 몰랐어요. 일이.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자기 뜻대로 상당 부분 됐는데 그동안에 이런 여러 언론을 통해 가지고 많은 증언들이라든지 증거가 나와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최순실 씨는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구상대로 뭔가를 이거는 이쪽으로 막고 이거는 프레임을 저쪽으로 짜고 이거는 은폐시키고 누구는 나고 이 했던 얘기를 지금 통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네.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해서 막을 수 있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을까? 네. 아직도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상당 부분 관련되어 있는 증언들이 최순실 씨한테는 굉장한 아마 본인한테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될 것 같고 네. 나머지 인사들 같은 경우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왜? 다 알려졌잖아요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차은택 씨 같은 경우도 무슨 국민을 위해서 알 권리를 위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네. 녹음 다 됐잖아요 지금 다. 이런 상황을 보면은 최순실 씨는 아직도 여전히 지금 분위기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고 네. 지금 나와서 하더라도 아마 검찰에서 하는 얘기도 검찰 보면 알 거예요. 진짜 이 사람 아직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있네. 저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결정적인 거는 사실은 고영태 씨잖아요. 네. 최순실 씨가 처음에 이게 사건의 발단이 된 것도 고영태 씨가 여기저기 언론에다가 제보를 하고서 해서 이제 문제가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저 녹취록도 사실은 그 노승일 과장하고 최순실 씨가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노승일 과장한테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라고 그러는데 노승일 과장은 그 K스포츠 재단의 일개 과장에 불과해요. 네. 저 사람이 돌아다녀가면서 SK에 가서 자 최순실 씨가 그 80억 요구했다는 거 좀 부인해 주세요. 네. 그런다고 SK가 지금 그걸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자 고영태 씨한테 최순실 씨도 지금 고영태 씨한테 제대로 얘기를 못 하는데 네. 지금 노승일 과장에 가서 고영태 씨한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돌려지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본인이 고영태 씨한테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그 불화, 갈등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만약에 본인이 살짝 들어와서 그 문제를 해결을 했다면 이게 모르겠을 때 네. 지금 거기 외국에서 전화해가지고 노승일 과장한테 시킨다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닌데 예.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림을 좀 잘못 그렸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지금 최순실 씨의 민낯이 여러 가지 녹취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데요. 최순실 씨가 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게 또 드러났습니다.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분명히 안종범 수석을 얼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녹취에서는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쪽에서 안수하고 얘기했다는 게 뭐 말이 되느냐. 그 사람이 무슨 감정으로 해야 되는지. 아는 지금 뭐라 그런데요? 안 수석은 지금 어저께 기사로는 교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청와대 네, 안종범 전 정책기획조정수석을 아니라고 표현을 네, 했고, 네. 뭐 김종 전 차관은 판다라고 얘기한다고 하고, 네. 뭐 거의 뭐 하대하는 수준. 하대하는 네. 수준입니다. 하대하는 수준이. 물론 이제 저희끼리 있을 때는 이름을 부르기도 하죠. 직책이나 이거 빼고. 그런데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는 뭐라 그래 이런 거 보면은 뭐 이미 아시겠지만 대수비 회의 자료까지 미리 받아서 그 안건을 조정할 정도의 그 힘이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 정책조정수석이나 경제수석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이 녹취록만 보더라도 안종범 수석하고 정말 모르는 사이였나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네. 뭐 의심이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 지금 관련된 인물들이 최순실, 고영태, 차은택, 이성환 이런 주요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어떤 그림이나 무슨 계획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한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와서 저는 고영태 씨 진술을 보면서 저렇게 담대하게 직선적으로 말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그 자체가 자기가 저지른 일들이 국가 차원에서 어떤 일인지를 아직도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어제는 이 정유라 씨의 대학 입학 특례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대 관계자들이 대거 출석을 했는데요. 분명히 특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자들은 다 모른다. 그리고 자기는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만 했습니다. 특히 최경희 총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질문과 조금 비껴간 대답만 했습니다. 어제 청문회 장면 다시 보시겠습니다. 정윤회 나를 누가 하고 있다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는
국민들이 바라는 건 저런 대답이 아니었을 텐데 좀 약간 재미있는 분이에요. 네. 아, 저는 저기 어제 청문회 제가 다 본 건 아닌데 네. 저는 원래 남자를 둘이 만나지 않습니다. 이런 멘트가 있어요. 지금 오늘 이 스튜디오에서 알았거든요. 네, 어제 청문회 다 보지 못해서. 근데 어제 이제 최경규 총장의 어떤 발언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이게 처음 나온 얘기들이 아니라 교육부 감사에서 어느 정도 밝혀진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 자체를 지금 부인하고 있다는 거죠. 애초에 언론에서 나오는 의혹들을 부인하면 좀 그런가 보다라고 좀 이해해줄 측면이 이만큼은 있는데 이미 교육부에서 한번 걸러진 사실 자체를 최경규 총장뿐만 아니라 저 김경수 학장인가요? 뭐 남궁 입학처장까지 세 명이 전부 다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저는 원래 남자를 둘이 만나지 않습니다라는 그 멘트 자체들도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하고 총장까지 총장인데요. 지낸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남자 교수들이 뭐 보고하러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들어오세요. 뭐 이러나요? 그러니까 글쎄요. 좀 어떻게 보면 저기서 말한 저런 말투나 저런 태도들이 저 전 총장이긴 하지만 저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정말 그 이대 졸업생들이랑 재학생들이 얼마나 저 순간에 치욕적으로 느낄까요? 예. 우리 총장의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나? 정말 어디 가서 이대 나온 여자라고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여기 것들요. 있습니다. 이대 나온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좀 아시죠? 그러니까 최경희 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재직하실 때 이제 인사는 한번 드린 적이 있었고요. 근데 저도 어제 그걸 보면서 정말 안쓰러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답변을 피하려고 예. 질문에 좀 피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학 입시 제도 시스템이 저렇게 학장이나 교수 한 명, 처장 한 명한테 얘기해서 입학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총장님이 저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네. 뭐 국공립은 물론이고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총장의 권한이라는 게 물론 크긴 하지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학생을 입학시킬 정도의 권한이 있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최경희 총장님의 그 너무나 안쓰러운 그 상황에 대해서 저는 사실 측은지심도 있으면서 동시에 그래도 마지막으로 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좀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상황에서 최순실 씨의 백을 이용해서 총장을 딸과 함께 2번이나 만났다고 하고 그래서 입학이 되고 또 학점을 받고 이런 학교 농단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정말 더 최순실 씨의 위세를 실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